난 데니에게 데니 머리 위에 있는 귀신을 본 내 친구 무친이에 대해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다. 난 그때도 데니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얘기를 하라고 했었지만 그는 그 후 별말이 없었다. 하지만 한 달여가 지난 지금 그의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다. 무서워. 한참 후 데니가 대답을 했다. 뭐가 무섭다는 거야? 만약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나빠지면 어떡해? 나도 잠시 생각을 했다. 지금보다 나빠질 게 있을까? 이미 그 목만 있는 귀신은 네 삶의 많은 부분을 갉아먹고 있어. 혹시 알아? 내 친구가 그 목이 지금 어디쯤 있는지 알아낼 수도 있을지? 과부가 호랩이 마음 안다고. 당시 나는 1년 전 나에게 있었던 귀신 들린 집 사건 때문에 여전히 일주일에 한 번꼴로 악몽을 꾸거나 가위에 눌리고 있었다. 그런데 데니는 11년째 시달리는 중이라고 하니 난 감히 그 고통이 상상도 안 됐다. 알겠어. 근데 그 전에 아저씨께 한번 여쭤볼게. 다음 날 데니는 아저씨와 통화를 했고 아저씨는 다시 재개된 뺑소니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려주셨다. 근데 당시 피해자가 아무도 몰래 데이트하던 남자가 있었고 그 남친이 다른 여자와 그녀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서 둘이 연인 관계인 걸 철저히 비밀로 했었댄다. 데니가 아저씨께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여기 친구에게 도움을 좀 받으려고 해요. 라고만 말했는데 아저씨께서 네 마음이 가는 대로 하려무나. 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무친이가 만나자고 한 대나무 숲을 오르며 난 바람에 나부끼는 대나무 잎들이 촤 파도 소리를 낸다고 생각했다. 데니는 태어나 대나무를 처음 본다며 신기해 했지만 밤 10시에 대나무 숲에서 그는 이내 움츠러들었다. 이런 데선 평범한 사람도 귀신을 볼 수 있을 것 같지? 데니는 소리 없이 웃었다. 곧 무친이가 왔고 무친이는 대나무 숲 사이 귀신들이 가장 많이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았다. 거긴 친구가 고1 때 처음으로 귀신을 본 곳이라고도 했다. 12시가 되자 무친이는 귀신에게 말을 시작했다. Show yourself. 무친이는 고등학교 때 잠깐 호주에 살았던 적이 있다. 아버지가 집 팔고 병원 팔아 가져가신 전 재산을 모두 사기를 당하시는 바람에 반년 만에 거지가 돼서 다시 돌아와야 했지만 근데 그때 배운 영어를 처음으로 써먹는 대상이 산자가 아니라 죽은 자라니 네 모습을 드러내봐. 드러내보라고. 데니와 나 무친이는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대나무 숲 한가운데 서 있었다. 무친이가 어서 네 모습을 보이라고 반복해서 말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듯했다. 뭐야, 데니한테 항상 붙어있는 게 아니었어? 내가 생각하던 순간 무친이가 다시 말을 시작했다. 그녀가 나타난 듯 했다. 나와 데니에게는 그녀가 전혀 보이지 않았고 이 대화는 나중에 무친이에게 들은 바를 쓴 것이다. 무친이가 네 모습을 보이라고 5번 말한 후에 그녀는 마치 엘베 문이 열리면서 등장한 듯 나타났다고 했다. 원하는 게 뭐야? 내 말을 들을 수 있어? 그 귀신이 놀라며 말을 시작했다. 맞아,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걸 말해봐. 내 몸. 그리고 집에 가고 싶어. 넌 지금 어디 있어? 지금 보이는 걸 얘기해봐. 라고 무친이가 말을 하는 순간 그녀는 갑자기 회색 액체를 토하기 시작했다. 나와 데니는 무친이를 보고 있고 무친이는 무척 놀라며 말을 이어갔다. 입에서 토하는 게 뭐야? 몰라. 아무것도 안 보이고 코에서 바다 냄새가 나.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사라졌다. 새벽 2시. 우리는 첫 기차를 기다리며 역 근처 편의점 앞에 앉아 있었다. 난 그 토한 회색 액체가 뭔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데니가 갑자기 아무래도 시멘트를 붓고 굳혀서 바다 같은 곳에 버린 게 아닐까? 그럼 정말 영영 머리를 못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난 진짜 얘랑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 순간 나와 무친이도 딱히 위로의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 빨간 구두가 떠올랐다. 구두를 한 켤레 사야겠다. 무친이가 데니의 몸에 붙은 귀신과 대화를 시도했었지만 우리가 얻은 정보라곤 그녀가 회색 액체를 토하고 있으며 바닷가나 혹은 바다 속에 묻혀 있을 것 같다는 사실뿐이었다. 데니는 집에 오자마자 장의사 할아버지께 연락을 해서 그 소식을 알렸다. 난 그 주말 신발 가게에 가서 데니 여동생이 편하게 신을 만한 낮은 구두 한 켤레와 그 죽은 소녀가 그토록 신고 싶었다던 빨간색 댄싱 슈즈를 한 켤레 샀다.
데니는 그때 신발 가게 소동 이후 밖에서 신발 가게가 보이면 멀리 피해 다니곤 했다. 내가 데니에게 신발을 선물한 날 데니가 집에 가자마자 거실에서 빨간 신발을 열었더니 그 목만 있는 귀신이 바로 내려와서 신발을 보고 좋아서 펄쩍펄쩍 뛰더랜다. 난 정말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쳤는데 데니는 그날 그녀에게 방해받지 않고 오랜만에 꿀잠을 잤다고 고마워했다. 얼마 후 우리는 밴쿠버 경찰이 죽은 소녀의 남자친구 집을 수색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당시 그 남자는 결혼해서 아이를 둘 키우고 있었댄다. 자기는 사건과 무관하다며 당시 자기는 그 소녀 말고 또 다른 여친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다. 그리고 그때 우린 처음으로 그 죽은 소녀의 이름을 듣게 됐는데 그녀의 이름은 미아였다. 난 그 이름이 한국어 미아로 해석이 돼서 더더 슬펐다. 그런데 그 즈음 원어민 강사들이 가짜 학위로 한국에서 직장을 잡아 일을 하고 있고 가짜 학위인 게 들통나서 수십 명이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다. 그때 내가 구두를 선물한 이후로 미아 머리가 데니한테 떨어져 지내는 시간들이 종종 있었고 덕분에 데니는 친구 동료들이랑 편하게 더 자주 만났는데 어느 날 데니가 나한테 미국은 어때? 오래 지내진 않았는데 나쁘진 않았어. 라고 했더니 자기 미국에 친척들 엄청 많은데 한 번도 못 가봤다 했다. 다음 날 출근을 했는데 원장님께서 나를 부르시더니 누구 졸업장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혹시 데니랑 학교 때 알았었냐 물으시는 거다. 예? 그랬더니 원장님이 데니랑 내가 같은 학교 동문이라는 거다. 원장님이 데니랑 내가 미국에서 같은 학교 다녔던 걸 우연히 발견하셨다면서 보여주시는데 그건 데니의 대학 졸업장이었고 진짜 나랑 남편이 다녔던 그 학교 졸업장이었다. 아니요, 학생 수가 13만 명이나 돼서 같은 전공이어도 다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라고 말하고 보니 심지어 남편이 졸업한 전자공학과 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다. 귀신도 문제지만 데니가 만약 가짜 학위 소지자라면 난 구속은 피하게 하고 싶었었다. 그날 저녁 남친하고 저녁을 먹다가 들었는데 데니가 남친한테도 미국은 어떤지 가끔 물었었댄다. 남친은 80년대에 이민을 가서 쭉 미국에 살았다고 했더니 엄청 부러워했다고 했다. 그런데 우리 학교 동문이라고? 우리는 학교에 이메일을 보내서 데니에 대해 물었지만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이메일에서 우리는 우리가 그 학교 출신인 걸 밝히고 한국에 지금 이런 일이 있어서 혹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려고 한다 했더니 높은 분한테 답장이 왔는데 개교일에 데니엘 유진 앤더슨 댄포드라는 이름의 학생이 입학한 기록이 없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다. 우린 그 다음날 퇴근 후 데니에게 저녁을 먹자고 했고 우리가 받은 이메일을 보여줬다. 데니가 그러더라. 맞아, 나 가짜 학위야. 나 닥치는 대로 돈 버느라 대학 꿈도 못 꾸고 살았어. 근데 가짜여도 그 학교 거 받고 싶더라. 내가 풋볼 선수였던 고등학교 시절에 제일 가고 싶던 학교였거든. 다음 날 출근했을 때 우리는 데니 옆집 살던 캐나다 원어민 쌤에게 데니네 집에서 밤새 테이핑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아침에 집이 비어 있고 이 편지만 한 통 남아있다라며 나에게 편지를 한 통 내밀었다. 데니가 한국에 있는 동안 덕분에 너무 행복했다며 이렇게 떠나게 돼서 정말 미안하다. 언젠가 미아가 자기를 영원히 떠나게 되면 다시 연락하겠다고 썼다. 그리고 언젠가 대학은 꼭 가겠다고. 그리고 그날 오후 경찰이 제보를 받았다며 우리 영유에 들이닥쳐서 데니를 찾았다. 하루아침에 데니가 그렇게 떠나버리고 그에겐 소식한 자 없었다. 가끔 무친이가 데니에 대해 물었지만 소식을 알 수 없으니 그저 잘 지내기만을 바랬었다. 가끔 캐나다나 미국 쪽 바닷가에서 머리만 있는 시체가 발견됐다는 뉴스가 나오면 그게 꼭 미아였음 좋겠다 생각했다. 그리고 7년 후 우리가 결혼을 하고 연년생을 정신없이 키우던 어느 일요일 아침 남편이 다니엘이 누구야? 당신 메신저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메시지 보냈던데? 라고 나에게 얘기를 했다. 다니엘이 누구지 한참 생각하다가 메시지를 봤더니 데니였다. 한 달 전 미아의 머리를 찾았고 그동안 냉동 보관해오던 시신과 함께 화장해줬다고 했다. 미아의 머리는 어부들 그물에 걸려서 떠올랐는데 큰 양동이에 미아의 머리를 넣고 시멘트를 부어놨었다고 했다.
그리고 범인도 잡혔는데 미아 남친이 양다리를 걸쳤던 여자였고 미아의 시신을 산산조각 내기 위해 차에 깔린 미아를 앞뒤로 12번을 계속 밟고 머리만 챙겨갔다고 했댄다. 그리고 미아의 귀신은 더 이상 데니한테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 후로 우리는 1년에 몇 번씩 다시 안부를 물으며 지냈는데 장의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본인이 그동안 데니 부모님의 귀신에게 시달려 왔다고 했다. 하지만 부모님이 나타나지 않았어도 널 그렇게 돌봐줬을 거란 편지를 남기셨었댄다. 데니 부모님의 장례식 때 부모님 귀신이 나타나서 통곡하며 보고 있던 걸 시작으로 데니 부모님 귀신들이 장의사 할아버지를 17년 따라다니셨다고 했다. 데니는 몇 년 후 늘 꿈꾸던 장의사가 돼서 퀘벡으로 떠나면서 태어나서부터 계속 살던 부모님 집을 팔고 고향을 떠나게 됐는데 이삿짐을 옮기던 중 아버지가 은밀하게 만들어두신 처음 보는 비밀 공간을 발견했고 아버지가 사실은 잡귀신을 믿는 일본의 신도라는 종교를 믿는 사람이었던 걸 처음으로 알게 됐다. 그래서 아이들이 귀신을 보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니셜이 모두 DEAD가 되도록 지으셨고 나중에 들었는데 데니 여동생 이름은 데이지 이보니 에스핀 댄포드였다. 좋아요, 댓글, 구독 잊지 마시고 뒷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를 눌러보세요. 놀라운 이야기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